네, 안녕하세요. 컴트루 테크놀로지 컨설팅 팀입니다. 오늘 저희는 민감 정보, 그리고 문서 이미지 비식별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버와 PC 내 민감 정보를 검출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 소개와 그리고 인공지능 OCR 기술이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관련 기관, 병원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민감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감 정보, 이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을 저희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병원이나 이제 의료 관련 기관에서는 진료 확인서 등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스캔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었고요. 진료 카드를 확인하거나 진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확인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가피하게 환자의 개인정보, 민감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라고 여러분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과거 병력, 수술 및 경과 기록, 퇴원 요약 기록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민감 정보가 담긴 정보들을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는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보호되어야 되는 이 개인정보이죠. 민감정보 원본을 아마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계시는 곳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원본을 스캔해서 파일 서버라든지 PC에 저장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때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수집한 진료 정보를 사용할 때 이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식별화 조치, 저희는 마스킹, 검게치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진료 지원에 활용되는 환자의 기록들인데요. 급식 영양이라든지 환자 관리를 위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식별화를 해야 될 대상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스캔된 이미지나 문서에서 어떻게 글자를 추출하느냐, 개인정보를 추출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OCR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는 OCR 기술을 접목해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 OCR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자화된 문서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화소가 다소 떨어진다면 이 글자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컴트루 테크놀로지에서는 AI OCR이라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CR에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OCR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왼쪽 걸 먼저 보시면 이 기울기와 상관없이 저희 신분증의 영역 그리고 이미지의 영역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서식 라인에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겹쳐도 글자를 추출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신분증에 신분증이 있고 이 신분증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제 특정한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템플릿에서도 어떤 좌표 값이나 위치를 인식을 해서 개인정보 그리고 글자를 검출하는 기술을 접목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캔된 일반 이미지 파일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 OCR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필드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이나 병원기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필드 값을 정확하게 추출해내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름과 운전면허증 번호만 있으면 돼, 혹은 환자의 의료 번호만 있으면 돼라고 이제 커스텀을 통해서 이 추가 학습을 통해서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템플릿에서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진단서, 진료 확인서, 초진 접수 등과 같은 이런 양식들 다 다른 양식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해당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이 잘 되어야지만 글자를 잘 뽑아낼 수가 있고 그 글자를 잘 추출해낸다는 것이 후에 비식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 OCR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OCR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스캔된 문서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혹은 사진 파일,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뭐 납부서 고지 납부를 할 때 필요한 그 지로 등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이미지 파일에서 이 인공지능 OCR 기술을 통해서 글자를 추출을 해내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과 연동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서비스 운영 서버라든지 검색 서버, 그리고 혹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특정 서버에서도 이 해당 시스템을 연동을 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OCR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인공지능 OCR 기술이 접목이 된 보안 솔루션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그리고 PC 내 개인정보, 그리고 민감정보를 검출하고 비식별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보통 이 문서들을 환자에게서 받고서 스캔하시면 특정 폴더에 로컬 폴더에 떨구시게 되시거나 아니시면은 특정 파일 서버에 저장을 하고 계신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와 파일 서버 내에서 이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잘 검출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잘 검출한, 잘 찾아낸 이 개인정보, 민감정보는 당연히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 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파일 자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끔, 반출해도 전혀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끔 파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PC에서 활용 가능한 솔루션 소개를 드리면 셜록 홈즈 PC 정보 보안이라는 솔루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 보시는 PC 스캔, PC 백업, 이미지 스캔, 출력물 보안, 매체 보안이란 이 5가지의 모듈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관이나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서 내 PC 안에 있는 개인정보, 환자 기록들을 검사해서 암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그 5가지 그 모듈 중에서 PC 스캔과 이미지 스캔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PC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을 하고요. 이후에는 암호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파일은 정말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셔서 스캔된 환자 기록 내 개인정보 암호화를 수행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시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PC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셜록 홈즈 PC 정보 보안이 설치된 PC의 화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신분증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이 셜록 홈즈 PC 정보 보안 에이전트가 설치된 PC에서 해당 이미지를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로를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등록증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1개가 검출되었다라는 이런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더블 클릭을 통해서 상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정확히 주민등록번호에 하이라이팅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흐리게 처리를 통해서 이 해당 이미지의 원본을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원본은 따로 백업해서 보관을 해두시고 이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비식별화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만 과연 검출이 될까요?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 안에 있는 개인정보 이미지도 역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고요. PC 정보 보안 에이전트가 설치된 화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문서 파일, 워드 파일 안에 신분증 이미지를 삽입해 놓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해당 워드 파일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스캔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스캔하다 보면 정자로 안 되고 기울어지기 쉽더라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이미지를 스캔한 워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 경로를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빠르게 수행을 해냈고요. docx 파일에서도 이미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검출이 되었다라는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으로 해당 그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검출이 되었는지 하이라이팅 된 것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PC 안에 있는 개인정보 그리고 환자의 민감정보를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점 PC 정보반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PC와 파일 서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파일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파기하고 암호화하고 비식별화할 수 있는 솔루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서버 스캔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이 파일 서버에 있는 이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비식별화하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려고 만들어둔 화면이고요. 결국은 파일 서버 혹은 DB 서버에 우리 개인정보, 환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검출을 해서 암호화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연 영상 통해서 어떻게 파일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암호화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준비한 이 파일 서버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파일 서버에는 방금 전 보신 것과 같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생성해둔 파일 서버 스캔 정책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스캔을 시작을 했고요. 이 스캔을 하고 나면 이 파일 서버의 스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떤 파일에 어떤 경로에 어떤 개인정보 패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이 개인정보,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 번호를 검출했고 이 해당 PNG 파일,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하는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암호화 버튼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식별화 중, 암호화 중이라고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 주민등록증이 보였었는데 암호화된 상태,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져 있는 상태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고 이 해당 업무 담당자는 PC 정보보안을 설치하셔서 이 해당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민감정보 이미지 비식별화 그리고 이런 파일 서버와 PC 내에서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PC 내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문서나 이미지에서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이렇게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USB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의료 관련 기관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AIC OCR 기술, 인공지능 OCR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지에서 개인정보를 찾고 암호화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비식별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는 의료 관련 기관보다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에서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상반기 대표적인 레퍼런스만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서울 시내 그리고 지방에서도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는 저희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정보의 영역 중에서는 이 지문 정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 관련 기관에서는 많이들 이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정보의 한 영역이다라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식별화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PC, 파일 서버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호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러면 공개용, 제공용 문서의 민감 정보를 어떻게 비식별화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식별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스킹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공개용 그리고 공유형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찾으시면 그 위에 종이를 덧대어서 스캔을 하시거나 덧대어서 복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식별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네, 내부 정보, 내부 문서 중에서 개인 정보를 익명화해서 활용하거나 공유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 패턴을 검출해서 암호화하는 것은 싫다. 암호화하는 것 말고 비식별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요청 때문에 저희는 셜록 홈즈 비식별화라는 솔루션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찾아서 자동적으로 마스킹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미처 찾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개인이 수동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서 마스킹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좀 자세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생년월일, 그리고 운전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은 이런 개인정보들의 전체 패턴을 찾아서 비식별화할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선택적 비식별화라고 해서 특정 정보는 비식별화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선택적 비식별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특별히 뭐 병원 코드나 환자 코드, 질병 코드 등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해당 코드를 정규식 표현을 입력을 하셔서 찾으시고 비식별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그럼 어떻게 비식별화를 하느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이 홍길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홍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단어 마스킹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름 전체를 비식별화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수동 영역으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시거나 이름 세 글자의 패턴을 입력을 하셔서 검출을 하시고 비식별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이미지 영역도 이제 민감 정보의 한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영역도 수동으로 비식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영역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좌표를 기반으로 영역을 마스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내 PC 안에 있는 혹은 내 파일 서버에 있는 이 이미지, 이 문서들을 전부 다 비식별화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서만 비식별화 할 것이냐 하는 옵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비식별화 할 것이냐, 아니면 성별까지 공개할 것이냐, 생년월일만 공개할 것이냐 등과 같은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원본 문서가 있고 저희가 지정한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마스킹 처리가 되고요. 자동 마스킹이 되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특정 영역을 수동으로 마스킹하고 싶다라면 수동 마스킹 영역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비식별화 문서, 비식별화된 채로 그 해당 문서를 저장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뭐 조회하시거나 업무적으로 출력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 출력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출력하셨을 때 이 어떤 직원이 어떤 부서에 누가 어떤 IP를 가지고 이 비식별화된 문서를 외부로 반출을 했는지 혹은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마스킹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가 1번에 있습니다. 가장 등록대 바로 앞편에 있으니까 많이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 비식별화 이슈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OCR이라고 해서 글자를 추출하고 비식별화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역 중에 안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 대한 마스킹과 그리고 얼굴 영역을 이제 비식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7월부터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이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증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것보다는 본인임을 시스템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신분증 그리고 문자에서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AIC, OCR, 인공지능 OCR 부분이고요. 신분증 이미지를 영역을 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영역을 검출한 후에 텍스트 영역을 검출을 하고 이 텍스트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타 시스템에게 연동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증에 어떤 글자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라고 하시죠. 네,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글 영역과 글 인식을 통해서 이 해당 글자 부분을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글자 뭐 서체나 뭐 이런 거 동일할 수 있지만 글자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템플릿에 인공지능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에서 글자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만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연동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그리고 작은 글자, 그리고 뭐 도장에 있는 도장 이미지까지도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AIC OCR을 어떻게 신분증 확인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의사와 이 환자 본인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진료를 해야 될지 헷갈렸었나 봐요. 헷갈려서 실제로 낙태를 하지 않고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 임산부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신분 확인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분증을 들고서 뭔가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시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얼굴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얼굴임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등록과 확인을 할 수 있는 Face AID라는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존 데이터, 네, 얼굴을 가지고 로그인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 컴투루에서는 이제 컨퍼런스를 운영할 때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를 운영을 할 때 개인의 이제 확인 절차 없이 얼굴로 로그인을 하는 얼굴로 출입을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제 본인 확인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시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휴대전화의 화면은 저희 실제 레퍼런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해외 송금 업체의 앱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얼굴 등록하고 이 해당 얼굴로 로그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코인샷이라고 하는 해외 송금 어플입니다. 이 앱을 사용할 때 처음에 얼굴로 등록을 합니다. 얼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로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얼굴을 등록을 하는 절차를 지금 살펴보시고 있고요. 네, 얼굴 인식을 위해서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면으로 얼굴 사진을 등록을 하고요. 이 등록된 얼굴을 가지고 다시 로그인을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 얼굴 로그인 부분이고요. 이 얼굴 로그인을 통해서 다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없이 본인임을 확인한 영상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외 송금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 이 고객께서는 얼굴을 등록을 하고 다시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재로그인을 자동 로그인하면 이제 보안의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로 로그인하는 방안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컨퍼런스, 세미나에서도 얼굴을 등록을 하고 사전 등록 때 얼굴을 등록하고 입장을 하실 때 얼굴로 로그인을 하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출입 제한 구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료 관련 기관이나 병원에서는 꼭 이 출입 카드를 가지고 출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응급실, 엘리베이터, 수술실 등과 같은 이 출입 제한 구역에 이 카드를 제가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간다고 해서 제가 카드를 넘겨줬더니 그 가족이 지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보안 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출입 제한 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드나들 때 등록된 얼굴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방안으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았어요. 네. 요즘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시는 기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를 많이들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환자들도 이 CCTV로 촬영이 되는 걸 동의한다라는 방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CCTV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이 CCTV를 돌려봐야 하는데 저희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될 때는 이 얼굴이 이 영상이 만약에 찍혀 있다면 이 얼굴 부분 역시도 비식별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얼굴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비식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 CCTV 촬영 영상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 ARC 마스킹이라고 하는 얼굴 영역을 비식별화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저희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영상 속에서 얼굴 영역을 찾고 해당 얼굴을 비식별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업로드한 영상을 가지고 비식별화된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법적 분쟁이나 혹은 확인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비식별화 부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CCTV에 얼굴이 어떻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어떻게 마스킹이 되는지 시연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CCTV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CCTV 영상 구하시는 건 비교적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저희 ARC 마스킹이라고 하는 얼굴 비식별화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화면을 보시고 계시고요. ARC 마스킹을 통해서 이 영상에서 저희가 보았던 얼굴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식별화를 통해서 다시금 이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훔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런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얼굴 영상 속에서 얼굴을 비식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개발해서 공급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비식별화에 대한 이슈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comtour.ai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데모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들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부스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부스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